요즘은 키도 스펙이다 라는 말이 사회에서 이슈가 좀 되었었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방인국 원장입니다. 키는 그 성장 단계에 따라서 크는 속도가 다른데요. 태아기와 영유아기에서는 급속히 자란 뒤에 2세부터 사춘기가 되기까지는 1년에 5cm에서 6cm 정도 천천히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사춘기 시작부터 성인기 직전까지는 7cm에서 12cm 정도로 급격히 자라게 되는데요. 이 급격히 자라는 사춘기는 제1급성장기 이후에 다시 한번 급격한 성장이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 충분한 영양 공급이 매우 중요하며 제2급성장기라고도 합니다. 이 사춘기가 지나면 성장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요. 조금씩 자라다가 남자는 평균 20세, 여자는 평균 17세경에 자신의 성인 키에 도달하게 됩니다. 키 성장에는 호르몬, 유전인자, 영양 상태 등이 영향을 끼치는데요. 인종, 가족 간의 차이, 염색체 등의 유전적 요인과 만성 질병의 유무, 호르몬, 영양 상태, 운동량, 사회적 여건 등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터넷에 뒤져보면 공식이 나오는데요. 키를 예측하는 이러한 공식은 유전적인 영향만 고려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상 키를 계산하는 공식은 남자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13을 더한 뒤에 2로 나누면 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 키를 더해서 13을 뺀 뒤에 2로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키 성장은 이런 유전적인 요인에다가 사회 환경적인 요인이 같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유전적인 영향은 20-30% 정도, 영양 섭취, 운동, 질병, 생활 습관 등 환경적인 영향이 7-80%에 달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영향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성장판이란 것은 손가락, 손목, 어깨, 발목, 무릎, 골반 등 온몸의 뼈의 양쪽 끝에 연골 형태로 위치하는데요. 뼈가 자라서 키가 크게 하는 장소로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판 내부 세포 분열이 점차 약해지면서 성장판 연골이 단단한 뼈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성장판이 닫혔다고 표현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뼈가 다시 부드러운 연골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키 성장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이 성장판 검사는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인데요. 성장판 엑스레이 촬영 검사를 말합니다. 손과 손목의 엑스레이 사진을 촬영하여서 뼈 나이가 몇 살에 해당되는지 판정하고 성장판이 열려있는 정도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이 성장판 검사를 통해서 최종 키를 예측할 수 있는 시점은 만 5세는 지나야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 나이가 정상인 경우 자기 나이와 뼈 나이가 같을 것이고요. 병적으로 저신장이 있는 경우에는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2세에서 4세 정도 어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혹시 골격계 이상이 의심된다면 전신 엑스레이 촬영을 하는 수도 있는데요. 여자아이는 뼈 나이 11세에서 12세에 키가 가장 많이 자라고요. 남자아이는 13세에서 14세에 가장 많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는 이 검사만으로도 자기 나이와 비슷하게 잘 자라고 있는지, 뼈가 늦게 자라는 타입인지, 아니면 사춘기 성숙이 좀 빠르게 진행될 것인지, 성장판이 닫혔는지 등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저신장증의 원인에는 가족성 저신장증이나 체질성 성장 및 사춘기 지연과 같은 병은 아니지만 작은 경우가 있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 터너 증후군, 자궁 내 성장 지연, 갑상선 기능 저하증, 성조숙증 등으로 질환으로 작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병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 치료로 키를 키울 수 있지만, 병적인 경우에는 질환에 따라 병을 같이 치료해 줘야 하므로 검사를 통해서
저신장증의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 호르몬 결핍으로 인한 저신장증 환자는 2021년 기준으로 43,618명으로 그 전에보다도 23%나 늘었습니다. 질병은 아니지만 저신장으로 성장 호르몬 치료를 받는 경우는 이보다 약 10배가량 많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는 현재 키와 몸무게, 뼈 나이, 치료 시작 나이, 주사 용량, 치료 기간 등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뼈 나이 기준으로 여자가 15세 이상, 남자가 17세 이상이면 성장 호르몬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병적인 원인이 없는데도 키가 많이 자라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시작할수록 효과가 좋고 사춘기가 많이 진행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면 주사를 매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주사가 맞아서 아프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하므로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에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성장 호르몬 치료는 최소 6개월 이상, 대개는 1년 이상 장기간 투여해야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치료 기간이나 치료 반응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들고요. 대개 6개월 정도 치료한 후에 경과를 보고 치료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는 의학계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육통, 관절통, 부종, 발진,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치료를 중지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또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부에서 성장 호르몬이 투여되게 되면 자신이 분비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투여하는 동안에는 약간 억제될 수는 있지만 치료 자체가 몇 년을 맞더라도 치료를 중단하면 바로 자신의 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데요. 이 기간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호르몬이 몸에 축적되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에 투여되면 양리작용이 지속되는 시간이 15분에서 20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 분해되어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축적된다는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성장기 아동들의 열량, 단백질, 칼슘, 철분 이런 요구량은 성인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편식, 군것질, 콜라, 커피, 홍차 등의 카페인 음료, 라면, 햄버거 등의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고 당분이 많이 든 음식은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성장기에는 운동도 아주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운동 직후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고 성장판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대 운동량의 50에서 60% 정도의 강도로 하루에 최소 20분에서 1시간, 주 3회 이상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